고령화 선진국의 실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정 문화 콘텐츠 박사. 우리는 흔히 선진국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한다. 산업화도 그랬고 민주주의도 그랬으며 도시의 모습도 그랬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 역시 선진국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일본을 보며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정말 일본만 보면 될까? 사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그 실험의 이름은 고령화다. 일본은 가장 먼저 늙었고 독일은 노동력 감소를 경험했으며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 문제로 받아들였다. 덴마크와 북유럽 국가들은 도시와 복지를 다시 설계했고 싱가포르는 고령 친화 도시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했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늙었고 먼저 실패했으며 먼저 해답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연금과 의료, 장기요양에 머물러 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고령화 선진국들은 이미 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보여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요양보험과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났고 고독사는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은퇴 이후 삶의 의미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때 일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복지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도 달라졌다. 지역마다 실버인재 센터를 운영해 은퇴한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일하도록 지원했고 시니어 클럽에서는 마을 축제를 만들고 관광 해설을 하며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활동이 늘어났다. 노인은 더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사람은 오래 사는데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우울증,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국가적 문제라는 연구가 이어졌고 결국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두기에 이르렀다.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정책이 확대되었고 문화예술 활동은 건강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영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외로움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은퇴를 노동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 안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며칠씩 일하는 사회 참여형 일자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 평생학습, 자원봉사, 지역 의사결정 참여는 모두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나이가 들어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이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문화였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설계했다. 걷기 좋은 거리와 작은 광장, 카페, 공원, 문화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사람들이 매일 밖으로 나오고 서로를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는 생활의 무대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좋은 복지는 병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올 이유를 만드는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더욱 적극적이다. 고령 친화 도시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고 주거, 교통, 의료, 평생학습, 디지털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 노인이 스마트 기기를 배우는 이유도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다.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다. 이처럼 나라들은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고령화를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를 움직이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복지 중심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은 많지만 문화 공간은 부족하고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많지 않다. 건강 프로그램은 많지만 삶의 즐거움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우리는 오래 사는 방법은 고민했지만 잘 늙는 방법은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노인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노인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노인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은퇴 이후에도 배우고 놀고 일하며 다른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더 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핵심은 복지만이 아니다. 문화이고 참여이며 관계이고 놀이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경로당을 문화살롱으로 바꾸고 시니어 문화센터를 확충하며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놀이를 연결해야 한다. 노인의 경험이 지역의 문화가 되고 세대를 잇는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역시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문화관광 교육 예술 기록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초고령 사회는 위기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회에게만 위기다.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늙는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노인은 사회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다. 미래를 완성하는 가장 큰 세대다. 고령화 선진국들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이제 그 길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어갈 차례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인지도 모른다. 연금은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문화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의료는 생명을 연장하지만 놀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는 삶의 의미를 더한다. 노년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화와 창조의 시기가 될 때 초고령 사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